7억 원으로 은퇴했습니다. 한 사람은 10년 뒤 5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. 다른 사람은 22억 원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53억을 만든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일까요? 그런데 은퇴 직후 폭락장이 찾아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53억을 만들었던 전략의 계좌는 한때 3억 원대까지 무너졌고 22억을 만들었던 전략은 4억 원 이상을 지켰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시장이 회복된 뒤 두 사람의 최종 자산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은퇴자에게 정말 좋은 전략은 어느 쪽일까요? 이번에는 이걸 직접 계산해봤습니다. 조건은 간단합니다. 시작자금 7억 원, 2016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0년, 추가 투자금은 없습니다. 오히려 매달 500만원씩 생활비를 꺼냅니다. 1년에 6천만원, 10년이면 무려 6억 원을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. 첫해 인출률만 약 8.6%, 일부러 상당히 빡빡한 은퇴 조건으로 잡았습니다. 비교한 전략은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QQQ 100%, 두 번째, QQQ 70%, TQQQ 30%를 항상 유지, 세 번째, 평소에는 QQQ 70%, 현금 30%로 기다립니다. 그리고 QQQ가 이전 고점에서 종가 기준 20% 하락하면 현금 10%포인트를 TQQQ에 넣습니다. 30% 하락하면 또 10%, 40% 하락하면 마지막 10%, 그리고 QQQ가 다시 이전 고점을 회복하면 TQQQ를 정리하고 다시 QQQ 70%, 현금 30%로 돌아갑니다. 이번에는 월말만 본 것이 아닙니다. 매일 가격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하락 신호를 확인한 다음 거래일에 TQQQ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. 자, 결과를 보겠습니다. 10년 뒤 QQQ 100%는 생활비 6억 원을 꺼내 쓰고도 약 27억 7천만 원. 그런데 QQQ 70%, TQQQ 30%를 계속 유지했다면 약 53억 7천만 원. 반면 평소에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폭락장에서만 TQQQ를 산 전략은 약 21억 9천만 원. 53억 대 22억입니다. 이것만 보면 답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냥 TQQQ를 항상 30%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? 지난 10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것만 목표였다면 맞았습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나스닥이 오르는 긴 시간 동안 현금 30%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. 반면 TQQQ 30%를 항상 들고 있던 사람은 상승장의 레버리지를 계속 누렸습니다. 그래서 최종 자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런데 은퇴자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. 그 돈을 만드는 동안 나는 버틸 수 있었는가? 고정 TQQQ 전략은 중간에 계좌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무너지는 구간을 지나야 했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7억으로 은퇴했습니다.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 계좌가 5억이 되고 4억이 되고 3억대로 내려갑니다.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달 생활비 500만원은 또 꺼내야 합니다. 그래도 TQQQ를 팔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?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이 더 중요합니다. 이번에는 일부러 은퇴 타이밍을 아주 나쁘게 잡았습니다. 말 7억 원으로 은퇴합니다. 그리고 바로 뒤이어 2022년 기술주 폭락을 맞습니다. 매달 500만원씩 생활비도 계속 인출합니다. 먼저 QQQ 70%, TQQQ 30%를 계속 유지한 사람. 2026년 7월 최종 잔액은 약 8억 8,400만원. 세 전략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. 폭락장 한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계좌는 약 3억 1,6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7억으로 은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. 이번에는 평소에는 QQQ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폭락장에서만 TQQQ를 산 사람입니다. 2026년 7월 최종 잔액은 약 8억 5,100만원. 고정 TQQQ 전략보다 약 3천만원 정도 적었습니다. 그런데 폭락장에서 계좌가 가장 낮아졌을 때는 약 4억 2,200만원. 고정 TQQQ 전략은 3억 1,600만원. 폭락장에서만 TQQQ를 산 사람은 4억 2,200만원. 바닥에서 1억 원 이상을 더 지켰습니다. 그런데 시장이 회복되고 마지막 계좌를 확인해보니 8억 8,400만원 대 8억 5,100만원. 차이는 약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. 저는 이 숫자가 이번 백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에 약 3천만원을 더 남기기 위해 은퇴 초반에 계좌가 1억 원 이상 더 무너지는 상황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이게 바로 자산을 만드는 시기와 자산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의 차이입니다.
월급을 받고 있다면 폭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달 월급으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은퇴자는 다릅니다. 주가가 떨어져도 생활비를 계속 꺼내야 합니다. 그리고 폭락장에서 생활비 때문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그 반등에 참여할 주식수 자체가 줄어듭니다. 이게 은퇴 투자에서 무서운 수익률 순서의 위험입니다. 장기 평균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은퇴 첫 몇 년 동안 폭락이 먼저 찾아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백테스트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. 처음 월말 가격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폭락장 TQQQ 전략의 결과는 약 1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일별로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40% 하락을 확인하자 21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약 3억 5천만 원 차이입니다. 왜 그럴까요? 2018년 말, 2020년 코로나 폭락, 2022년 기술주 하락처럼 주식시장은 한 달 안에서도 빠르게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. 월말 가격만 보면 그 폭락 자체가 상당 부분 사라져버립니다. 그래서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검증할 때는 월봉보다 일봉이 훨씬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. 제가 준비한 현금은 30%였습니다.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QQQ가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0%까지 내려가는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즉 준비한 현금을 항상 전부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. 이게 현금의 딜레마입니다. 폭락장이 오면 현금은 우리를 살려줍니다. 하지만 상승장이 오래 지속되면 현금은 수익률을 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결과를 보고 은퇴자는 TQQQ를 가지면 안 된다,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. 반대로 TQQQ 30%가 정답이다,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이번 하나의 10년 구간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.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. 은퇴 후 TQQQ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까? 이것만이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위험을 받아들일 것인가? 일 수 있습니다. 자산을 만드는 시기에는 시간을 무기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현금은 단순히 수익을 포기한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은퇴자에게는 폭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게 해주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. 생활비 때문에 TQQQ를 손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,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TQQQ를 살 수 있는 힘, 그 힘을 현금이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은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10년 뒤 얼마가 됩니까? 이것이 아닙니다.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. 은퇴한 다음날 폭락장이 시작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? 은퇴 전에는 TQQQ의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. 하지만 은퇴 후에는 TQQQ를 버틸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. 현금 30%를 그냥 놀려두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. 그 돈을 SGOV 같은 미국 초단기 국채 ETF에 넣어 이자를 받으면서 폭락장을 기다렸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다음에는 그것까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.